어떠세요? 음악을 들으면 과거에는 들리지 않던 그 팝송 가사들이 그 차를 타고 가족여행으로 속초를 갔다가 허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헐.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윤선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무쏘 EV 적재함에 앉아 있습니다. 이 차는 KGM이 국산차 업체로는 최초로 만든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이 차를 양평 근처 국도를 달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단점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 옆에는 뉴스웨이의 김다정 기자께서 같이 시승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무쏘 EV는 187mm로 지상고가 좀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도심형 SUV 또는 픽업 트럭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픽업 트럭 하는데 무쏘 EV가 지금 트럭 같습니까? 실내가? 실내에서는 딱히 못 느꼈어요. 못 느끼겠죠. 네. 예, 뭐 거의 뭐랄까 그냥 일반 SUV죠. 네. 예. 지금 무쏘 EV를 시내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세단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SUV라고 생각하면 뭐 적절한 승차감이고요. 조금 뭐랄까요, 그 노면이 좀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면 약간의 그 바운스백이 좀 올라옵니다. 퉁퉁하면서 그런 움직임은 좀 있죠.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이 가장 돋보입니다. 전기차는 엔진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바퀴가 좀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지날 때 퉁퉁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엔진음이 있었으면 잘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나니까 그런 소리들이 안 나는 상태에서 밖에 소리들이 우리가 들리는 거죠. 이런 소리들이 엔진음이 있었으면 상쇄될 텐데 그렇지 않고 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쾌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김 기자님처럼 이렇게 동승석에 앉았던 분하고 이런 좀 더 긴밀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뒤에 앉았던 가족들이 뭐 실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또 뭐 불편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과거에는 들리지 않던 그 팝송 가사들이 김 기자님 픽업 트럭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이왕 이 차 탄 거 약간 차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가시면 너무 좋겠죠. 좋습니다. 예. 그러면 픽업 트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트럭이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픽업 트럭의 장점은 구입 비용이 쌉니다. 예. 픽업 트럭은 이게 이제 사업용 화물차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 그리고 교육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를 살 때 사는 그 세금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일반 승용차나 SUV는 7%를 냅니다. 차량 가격에. 근데 픽업 트럭은 2% 포인트가 인하된 5%만 내면 됩니다. 거기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자동차 세금 있잖아요. 연간 내는 자동차 세금도 얼마 내면 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큰 차량이면. 픽업 트럭은 덩치 유무를 떠나서 연간 28,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거죠. 연간 뭐 3, 40만 원씩 아니면 더 낼 수도 있는데 28,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 그러면 다 픽업 트럭 사죠. 근데 왜 픽업 트럭 안 살까? 물론 용도가 다 다르겠지만 픽업 트럭이 단점이 또 좀 있습니다. 아십니까? 2열 좌석이 불편하다. 약간 뭐 조금 좁죠. 네. 레그룸이 좀 좁죠. 도로교통법에 화물차는 1차선을 못 가게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적재한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 되면 화물차로 분류가 되는데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세제상의 장점이 있지만 1차선을 못 가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승용차나 일반 SUV의 경우에 5년 신차인 경우에 5년 지난 뒤에 최초로 정기급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픽업 트럭의 경우는
신차인 경우에 차 출고하고 2년 뒤나면 정기검사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이제 정기검사를 받겠죠. 그래서 4년이 지나면 그 뒤에부터는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기차는 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밟을 한번 때. 밟아볼까요? 네, 저는 약간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런 우리 몸이 뒤로 축 젖혀질 정도로 가속 공력이 나쁘지 않고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네요.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칸을 모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도 몇 번 몰아봤는데 확실히 반응이 네.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좀 빠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렉스턴, 네. 칸, 스포츠 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무쏘 이 픽업 트럭인가요, 그러면? 네, 픽업. 픽업이, 아버님께서 픽업을 몰고 네, 다니시는군요. 네, 네. 그럼 픽업은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아, 근데 저는 거의 2열에만 그러시군요. 네. 있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80.6kWh의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 조금 안전하다고 하죠. 그래서 풀로 충전을 하면 4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은 365km. 바람이 들어오는 것 보니까 에어컨을 켠 것 같죠.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죠. 네. 그래서 시원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컨을 켜면 전기차는 그 주행 가는 거리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감안해도 365km가 지금 찍힙니다. 그래서 아마 에어컨을 끄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파인이라는 오디오 회사가 있습니다. 아, 예,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네. 알파인이죠. 아까 쌍용차 관계자가 시승 전에 이 차의 오디오가 알파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알파인이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카 오디오, 카 스테레오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알파인 오디오가 람보르기니라는 차 있죠. 네. 람보르기니 제가 기억할 때 LP500인가라는 그 아주 그 페라리를 그냥 길을 콱 꺾은 LP500이라는 그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 차에 툭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차를 좋아하고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파인 하면 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플 스마트폰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오디오입니다. 온도 조절, 실내 온도 조절을 이 패널에서 하는데 상당히 뭐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 레이아웃이 잘 돼 있고 또 디자인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조 시스템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왼쪽에 있으면 핸들에 가리거나. 아, 예예. 이 공조가 모니터 패널의 네. 오른쪽에 맞습니다. 확실하게 볼 수 있네요. 예. 사실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일부 핸들에 차들은 자꾸 가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다른 업체 전기차를 타봤는데 핸들 딱 가리는 부분에 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조작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이 좀 주로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맞죠? 예. 아, 도와주니까 조수석에서. 네, 네. 그래서 조수석에 있는 분이 또 누르기 쉬울 수 있겠네요. 네. 아,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네, 누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팔이 긴 편은 아닌데 뭐 이렇게 의자에 등을 바짝 갖다 대고도 누를 수 있습니다. 가속 한번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이제 속도가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쑥 밟으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는 금방 뭐 도달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좀 더 액티브하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를 원하신다면 이 차가 사륜구동도 나오잖아요. 네. 좀 더 기민한 움직임을 또는 힘을 원하시는 분은 사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은 아마 굉장히 빠를 겁니다. 400마력은 과거에 있잖아요. 내연기관 차를 탈 때 400마력이면 굉장히 괜찮은 빠른 차였어요. 예, 스포츠카 중에서도 빠른 스포츠카입니다.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어떻습니까? 조금 밀리. 조금 밀립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 또 꽉 하면 차가 돌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조금 전에 급브레이크를 좀 잡아봤는데 스무드하게 잘 멈춥니다. 무쏘 굉장히 핸들링도 괜찮고요. 운전대 유격도 크지 않고 운전대를 조작하는 만큼
살짝 잘 돌아줍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뒤를 돌아보기 전까지는 이 차가 픽업이라는 생각 자체가 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승차가. 승차감 괜찮죠? 네. 네. 그래서 그냥 SUV 타고 드라이브 나온 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픽업 트럭이나 SUV를 타다 보면 이렇게 좌우 앞유리창, 옆에 유리창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딱 서 있어서 풍광이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쏘 EV와 함께 달리는 양평길이 벚꽃과 초록초록한 새순들과 어울려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무쏘 EV의 주행 질감도 초범 같은 느낌입니다. 픽업 트럭의 느낌이 전혀 아니고 초범이고요. 오, 정말 좋네요. 양수리 강불과 달리니 이게 또 참 맛이 있습니다. 세단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자, 저희들은 또 이제 국도를 떠나서 시내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올게요. 이번에 빠박은 뭐죠? 그러게요. 그게 나만 안 되는 소리인데 왜 나지? 조금 돌렸더니 밑에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차체 자세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작동되는 소리였을 겁니다. 최근에 정통 픽업 트럭 타고 난 뒤에 이 차를 또 바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픽업 트럭을 연달아 타는데 그 픽업 트럭은 꽤 컸어요. 네. 근데 이건 뭐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일반 SUV, 중형 SUV 모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차가 아담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무쏘 EV 계기판이나 각종 버튼류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 차를 KGM 모빌리티의 KGM의 차량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금방 운전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무쏘 EV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소소하게 이 무선 충전 위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디 말씀이십니까? 무선 충전이 이렇게 네. 세울 수가 있으니까. 아, 핸드폰을 세워서 쑥 밀어 네. 넣는군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충전이 잘 되고 있는. 아, 그렇죠. 사실 옆으로 막 네. 벗어나는 그런 충전 패드에서 벗어나는 맞아요. 그런 차들도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뭐 맞아요. 그런 무선 충전도 있는데. 그런 연면 없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자동차에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핸드폰 충전 외에는 별게 그쵸, 많지 그쵸.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V2L이라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뽑아서 무슨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이런다고 선전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떤 그 소비자가 그럽니다. V2L을 조금 더 V2L 기능이나 편의성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무쏘 EV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내부에는 V2L이 없다고. 그렇죠. 외부에는 외부, 없다. 외부에 있다고. 아, 외부에 있다. 네. 내부에 없고 네. 외부에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할 때 외부에 그 충전하는 그 단자 근처에 있나요? V2L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봤는데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해볼 텐데 그러면 외부에는 있는데 내부에는 없다. 네. 아, 내부에도 예컨대 전자레인지가 더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 픽업은 사실 데크를 네. 오프로드나 네. 뭐 캠핑에 가면 데크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진 않긴 하지만 제 생각도 그런데요. 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캠핑할 때는 되게 잘 유용하게 사용해요. 아, 내부에 없고 외부에만 있다 이런 약간의 지적이 또 있군요. 아, 제가 차를 살짝 흔들어 봤는데 운전자에 따라서 운전대를 좋다 하는 대로 차의 앞머리가 잘 돌아줍니다. 아이고, 요즘 차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무슨 단점을 좀 말하라 하는데 뭐 단점을 뭘 말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지경입니다. 저도 시승할 때마다 사고 싶은 차가 바뀌어서. 너무 많죠?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참
주머니 사정은 뭐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좋은 차들은 많아서 소비자들이 고문인 것 같습니다. 가속을 좀 강하게 하면 전기 모트 소리는 좀 들어오는 것 같네요. 아까 윙 하는 소리 들리셨죠? 요 정도 소리? 이런 소리? 이제 풍절음이 좀 섞여 있네요. 우리가 밖에 바람 소리, 윈드실드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풍절음과 전기 모트 돌아가는 소리가 좀 섞여서 이제 좀 들어온다. 그래서 뭐 우리 KGM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풍절음하고 약간 외부 소음은 조금만 더 신경 써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건강해 제가 보시면. 더 필요한 네. 게 네. 저는 항상 2열에 타잖아요. 근데 그렇죠. 칸까지는 그 리클라이닝 기능이 안 되거든요. 아, 카는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가족여행으로 속초를 갔다가 허리가 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헐. 무쏘 EV는 32도. 네. 이 차는 지금 32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차를 보자마자 바로 2열에 앉아서 체험을 해봤는데 아. 확실히 네네. 편하더라고요. 오. 그 후로 그렇게 한 번 갔다가 절 다시는 차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멀리는 가지 않겠다. 아. 근데 이 차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클라이닝 되고 좀 편하게 갈 수 네.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아버님은 무쏘 EV로 바꾸셔야 따님이 종종 내려와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구간도 있었고 시내 구간도 있었고 또 아주 복잡한 서울 같은 복잡한 시내 구간도 있었고 그때 어땠습니까? 주행해본 그 느낌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생각보다 되게 차가 크다거나 이런 거를 안에서는 잘 못 느꼈고요. 진짜 이런 그 한적한 국도 드라이브 코스를 동승석에 앉은 뭐 가족들과 뭐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가는 재미가 있네요. 제가 그 김 기자님 하는 말씀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 귀에 다 들어와요.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김 기자님이 하는 말씀이 다 들리니까 이건 뭐 전기차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